무수한 산봉우리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10만 대산의 한 곳에 마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곳에 야산의 작은 귀퉁이의 한 분지, 그리고 그 분지의 마을 속의 아주 작은 공터에서 한 소년이 다른 소년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한치윤의 눈에는 자신의 친구인 구문소가 펼치는 기초 보법인 망냥보가 이상하게 보였다. 남들은 벌써 다 배우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초 보법인 망냥보일 뿐이다. 구문소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바보들의 춤사위 같은 이상한 동작들이었다. 이제는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바닥에 그림까지 그리고 있었다. 물결 모양을 그리기도 하며 원 같기도 하고. 한치윤이 혀를 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쯧, 저렇게 답답하게 또 저러네? 왜 기초적인 보법을 가지고 끙끙대는 거지? 저렇게 쉬운 걸. 계속 지켜보던 한치윤이 참지 못하고 구문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왜 맨날 이상한 짓만 하냐? 망냥보 따위가 그렇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보법이 아니잖아. 너 바보냐고. 그 소리를 들은 구문소는 빤히 한치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구문소는 내가 왜 바보냐는 듯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보? 한치윤이 답답한 걸 참지 못하고 구문소를 밀치며 움직였다. 비켜봐라. 이놈아, 여기서 우측으로 3보 돌고 좌측으로 다시 2보 다시 좌측으로 비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망냥보잖아. 왜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냐고. 자꾸 보다 보니 내가 다 짜증이 나잖아. 한치윤은 기분 좋게 정석대로 망냥보를 펼쳐 보여주다가 불현듯 이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또 당한 것 같다. 젠장 힘들게 배워서 쉽게 가르쳐주다니? 구문소는 한치윤의 말을 무시하고 어느새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치윤이 보기엔 지금 그리는 구문소의 복막원 그림도 좀 전에 그 이상한 망냥보와 다를 것이 없었다. 아무리 봐도 복막원이 아니라 바보들이 하는 허우적거리는 손짓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확 나는 자세야. 친구만 아니면 패주는 건데. 아우 짜증.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어린 시절의 짧은 회상에서 깨어난 한치윤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다. 자신들은 신교라고 부르지만 중원에서는 마교라고 부르는 한치윤의 고향 하늘. 교내의 정치질에 둔감한 한치윤도 교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 얼마 전에 교회 소교주를 몰래 습격해서 기절시키고 달아난 교도가 있다는 풍문이 있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교주님이 범인을 당장 잡아들이라는 엄포를 놨다고도 들었다. 말도 안 되는 그 풍문을 들은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다. 한치윤은 그 사라진 교도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본교로 소환당해 교로 끌려가고 있었다. 교내에는 위험할 때 한치윤의 도움을 받은 자들과 친분이 있는 자들이 꽤 있었는데 대부분 한치윤을 모른 척했다. 누구도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 한치윤은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야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인 구문소가 소교주를 몰래 습격할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소교주가 어떤 사람인데 암습을 당한단 말인가. 뭐 호위무사들 아무도 모르게 뚫고 암습할 실력이 된다고 치자. 근데 소교주는 가만히 있었을까? 게다가 중마고우인 구문소는 성격상 맞으면 맞았지 누구를 함부로 해치거나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다. 둘이 있을 때 항상 화를 내는 것도 한치윤 자신이었지 구문소가 아니었다. 구문소의 사부는 하장성이라는 북문수비대 부대주다. 그도 지금 한치윤과 나란히 압송되어 가는 중이었다. 구문소의 사부인 하장성도 상황을 몰라서 한치윤처럼 의아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였다. 약간 추리를 했는데 최근 부쩍 보직이라고 소문난 내 자리를 탐내는 놈들이 많아졌어. 아무래도 이 사건의 배우는 내 자리를 노리는 어떤 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투서를 넣은 것 같아. 한치윤은 하장성의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다. 그런 자리를 누가 탐내요? 하장성과 한치윤까지 도착하자 때마침 현장 검증이란 걸 한다는 중이었다. 그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 중 감마원의 포장로가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8대 마원 중 감마원의 포장로는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내키는 대로 가리키며 장황하게 뭔가를 설명하는 중이었다. 여기 이쪽 바닥을 보시면 소교주님이 신마보를 받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일격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이 흔적은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법의 흔적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처음 저도 보는 것이라서. 하장성과 한치윤은 그 흔적을 보고 나서 서로를 마주 쳐다봤다.
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감마원의 포장노가 어이없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며 꾸미고 있었다. 자기 마음대로 짜 맞추기식 추리를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봐도 그 희미하게 남겨진 흔적은 구문소가 멋대로 해석한 망냥보와 복막원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은 흔적이었다. 무당산 인근의 금천무관. 구문소는 고생하다가 중원의 무당산 인근의 한 마을에 정착했다. 나름 괜찮은 무관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었다. 마침 제자로 한 여자아이가 구문소에게 물었다. 사부님, 저희는 태극권은 언제 배우나요? 사부인 구문소는 여자아이의 질문을 받고 괜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지 눈동자를 왼쪽 위로 다시 아래로 좌우로 눈알을 굴렸다. 구문소는 태극권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다. 소도야, 태극권이라니 원래 무관에서 그런 거도 가르쳐주는 거였냐? 소도라고 불리는 여자아이가 구문소를 보며 말했다. 지금은 원래 여기 있던 천안무관에서는 정통 태극권까지 다 가르쳐 줬었다고 하던데요. 그래? 천안무관에 다니는 군형인 태극권에 이어 요즘은 팔괘장을 배운다고 했어요. 구문소는 소도가 안 들리게 속으로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녀석도 질문이 많아지려나. 질문 많아지면 정말 곤란한데. 소도가 구문소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 그래? 태극권도 가르쳐주는 거였지. 나도 다음 달부터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소도는 얼버무리려는 구문소의 말투에 왠지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다. 태극권은 원래 도사님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르쳐주는 거였는데? 그래도 뭐 가르쳐주면 배울 수 있으면 뭐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근처 무관 중에 금천무관이 제일 편했다.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구문소처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무엇보다 천안무관은 너무 비싸고 거리가 일단 너무 멀어서 왕복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소도의 집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소도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맞수인 청군형이 천안무관 관주의 조카라서 그곳 무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금천무관의 사부인 구문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특히 소도가 문제였다. 다른 애들은 무관에 와서 그냥 기본기나 널리 알려진 분격 정도만 계속 가르쳐줘도 그냥저냥 따라서 했다. 그런데 처음 가입한 소도는 이것저것 보고 듣고 오는 것이 많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많았다. 게다가 한번 궁금한 게 생기면 끝까지 물어봐서 늘 구문소를 곤란하게 하는 아이였다. 소도가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작심하면 구문소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대답해 주느라고 온몸에 진이 다 빠졌다. 신교에서 자란 구문소는 태극권, 팔계장 같은 것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다. 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건지 묘리를 알 수 없었다. 고민하던 구문소는 결심한 듯 천안무관 근처를 기웃거렸다. 저기가 천안무관. 저게 태극권이고 저건 팔괘장인 수련법인가? 구문소는 한 달이나 천안무관의 수련장 언덕에서 그걸 몰래 숨어서 지켜보며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려고 했다. 몰래 지켜보며 날마다 태극권의 원리를 연구했는데 그 이치를 여전히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중이었다. 소도의 요청이라 열심히 가르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눈대중으로 훔쳐보면서 한 달만으로 태극권의 원리를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천안무관의 관주 연안진에게 직접 가서 태극권을 가르쳐달라고 하려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가뜩이나 신세도 지고 있어서 지금도 자존심 구겨가며 고개 숙이고 무관 월세를 상납해야 하는데 지금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태극권을 펼치며 따라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서 가려던 한 노도사가 구문소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자네, 혹시 우리 사문인가? 사문? 아닌가? 노도사가 구문소의 복장을 보고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 혹시 그럼 무당파 속가와 인연이 있는 건가? 구문소는 땀을 삐질 흘리면서 연습하다가 그 말을 듣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아니라는 의사 표현을 했다. 아닙니다. 구문소는 노도사가 계속 지켜보는 걸 무시하고 여전히 태극권을 띄엄띄엄 연결하며 펼쳐보는 중이었다. 노도사는 이상하다는 듯 구문소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도 장로가 되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이화 전목의 묘리가 어떻게 저런 엉성한 동작에서 느껴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태극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조잡하고 민망한 초식의 연결 동작이었다. 구문소는 노도사가 계속 쳐다보자 조금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방금 우리 사문이라고 했잖아. 혹시 천안무관의 연안진 관주님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구문소는 힐끔거리며 노도사를 쳐다보았다. 무공 수련하는 걸 몰래 훔쳐보고 배우는 행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고 자존심도 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아무도 구문소에게 신경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구문소는 마치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슬금슬금 자리를 이동하고 있었다. 구문소를 보다가 머뭇거리던 노도사가 사라졌다. 구문소는 그 자리로 와서 천안무관 쪽을 다시 보면서 태극권을 다시 따라하기 시작했다. 구문소가 있는 언덕 위치는 천안무관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일반인이 천안무관의 수련 모습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구문소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아주 좋았고 뭔가 어깨너머로 자주 배우다 보니 묘한 직관력이 같은 것이 있었다. 한동안 다시 그렇게 태극권을 수련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다시 인기척이 났다. 또 누가? 구문소는 누군가 다시 오는 걸 보니 좀 짜증이 났다. 평소엔 이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오늘따라 누군가 계속 이 길로 오는 것이었다. 구문소의 사부 하장성은 구문소에게 매번 말로만 열심히 하라고 했다.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가르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게다가 나중에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까먹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어린 구문소는 자신은 어떤 약속이든 반드시 지키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보니 왜 사부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힘들어했는지 알 것 같았다. 제자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정말 대처하기가 힘든 것이다. 사부인 하장성은 구문소가 뭔가를 궁금해서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문소야, 내 꼬맹이 친구가 너가 모르는 어떤 무공을 할 줄 안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 어떤 무공들이 대단해 보이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보일 뿐이야.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해. 많이 배우는 것보다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구문소는 계속 고민 중이었다. 그냥 사부님이 말한 거 그대로 말해주고 때울까? 아냐, 나는 사부님처럼 말로 때우진 않기로 했잖아. 그러고 보면 사부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구문소는 최근에 부쩍 자신의 사부인 하장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새 그 방해꾼이 구문소의 앞에 나타났다. 여기 노도사 한 명 지나갔을 텐데 어느 쪽 길로 갔습니까? 구문소는 귀찮다는 듯 두 갈래 길 중에 노도사가 지나간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흑이장하는 고맙다는 듯 폭언을 척취하더니 구문소가 알려준 쪽 반대편 숲길 쪽으로 달려갔다. 반 시즌쯤 지났을 때 흑이장하니 짜증이 난다는 표정으로 구문소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뭐 이런 제대로 알려줘야지. 이걸 진짜 확. 오히려 황당한 건 구문소였다. 구문소가 가리키며 알려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간 건 그 사내였다. 자기가 반대로 가고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뭔가 혼잣말로 구시로 구시랑 거리더니 그 사내는 갑자기 다른 길 쪽으로 마구 달려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다음에 또 생겼다. 그 노도사가 흑이장안이 갔던 길 쪽에서 다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자네 아직 여기 있었나? 도사들은 도수를 쓴다더니 정말일지도 모르겠다고 구문소는 속으로 생각했다. 노도인은 갑자기씩 웃더니 춤추듯이 유연하게 태극권을 펼치기 시작했다. 잘 봐두게 자네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구문소는 노도인의 우아한 태극권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노도사가 활짝 웃으며 가볍게 손짓을 하더니 멀어져 갔다. 자네가 궁금해하는 걸 알려줬으니 인연이 있다면 또 보세나. 구문소는 노도사가 걸어가자 멍하니 노도사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자신의 사부님은 시범을 보이며 자신을 가르쳐주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이상하게 친구인 한가 놈도 그렇고 소교주님도 그리고 방금 나타난 노도사도 그렇고 왜 자꾸 자신만 보면 뭔가를 가르쳐준다고 시범을 보이려 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노도사가 사라지고 나서도 구문소는 계속 그 자리에 천안무관을 쳐다보고 그 노도사의 춤사위를 따라서 해보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그 자리를 떠났다.